네, 태극기 애국 혁명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애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평우 변호사를 아시죠?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계시는데 그쪽에서도 열심히 박 대통령 구명 석방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평우 변호사님이 한 3주 전에 어느 유튜브와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편지 형식으로 또는 영상 편지로 한국에 보냈습니다. 그게 파문이 컸습니다. 그 영상 편지에서 김평우 변호사님이 주장하신 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당시 국무총리로 있던 황교안에게 있다. 황교안 총리에게 아닙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기 전에 국무총리로 있을 때 11월 30일에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한 수사를 발표한다고 11월 20일 발표를 했는데 느닷없이 최순실이를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다고 기소를 하면서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정범으로 형사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걸 토대로 탄핵할 수 있다는 발표를 해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의해서 내란이나 외환, 나라 팔아먹는 죄 외에는 탄핵을 시킬 수가 없고 설사 어떤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확정이 되고 난 뒤에 대통령에 대한 어떤 기소를 할 수가 있는데 최순실이 사건에 느닷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공동정범이라고 명시를 하고 국회 탄핵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평우 변호사님 주장은 자, 일개 그냥 부장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이 그것을 인정했고 또 법무부 장관이 인정을 하고 그 위에 있는 국무총리 이분도 역시 공안검사 출신이고 이 검찰 라인이 다 동의를 해서 이렇게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간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극단적으로 김평우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범은 황교안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 이후로 난리가 났습니다. 김평우 변호사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또 지금 유튜브 상에도 김평우 변호사를 욕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 영감 오래돼 가지고 말이야 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그러죠. 그 당시에 뭐 국무총리가 뭘 알았겠냐고 검찰에서 다 한 거라고. 하여튼 논란이 심한데 오늘자로 또 김평우 변호사가 2탄을 보냈습니다. 영상 편지를 보냈고 대한문에서 오늘 영상이 방송이 됐는데요. 김평우 변호사님 얘기를 제가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에서 김평우 변호사가 지난 2주 동안 자기는 엄청난 욕을 먹었다. 욕을 자기를 비판하는 내용은 첫째, 황교안이를 중심으로 내년 총선을 잘 치러야지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왜 당신은 자꾸 황교안이와 자유한국당을 욕하느냐. 자유한국당밖에 내년에 찍어줄 정당이 더 있느냐. 대안은 황교안이밖에 없지 않느냐. 황교안이를 욕하는 당신은 우파 보수 분열주의자다. 이렇게 자기가 욕을 먹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김평우 변호사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공산화라는 것은 월맹이 월남을 집어삼키던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데 주한미군이 있는 한 그렇게 쉽게 공산화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왜 이 공산화라는 말을 쓰면서 국민을 겁을 주느냐. 바로 탄핵 세력들이 대통령을 탄핵한 자기들의 원죄를 국민들이 비판하고 입 열지 못하도록 국민 입을 막으려고 이런 겁을 주면서 국민들 입을 막고 있는 아주 정치적인 술책이다.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 공산화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럼 황교안이가 내년 선거 치르면은
과반수 이기고 3년 뒤에 대통령 된다는 보장 있느냐? 그러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한다는 논리입니다. 대통령 그때까지 계시면 정말 비극적인 사태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평우 변호사가 결론으로 지금은 무슨 대안 얘기할 때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것이 내년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유한국당의 과감한 인적 쇄신을 통한 보수의 개혁이 우선이다. 여러분 동감하시죠? 정말 동감합니다. 자, 내년 총선에서 만일 정말 가정합시다. 자유한국당이 주도가 돼서 내년 총선을 치러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먼저 몇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과감한 인적 청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자들을 청산해야 될지는 말씀 안 하셔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표로서 2012년 총선을 치를 때 공천심사위원으로 모셨던 이문열 소설가가 오늘 어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는 지금 죽었어야 될 인간들이 아직도 버젓이 살아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내년에 정말 총선을 주도하는 정당이 되고자 한다면 과감한 인적 청산, 배신자들을 청산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정당으로 태어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부당했다고 선언하고 5.18 가짜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선언하면서 우리 태극기 세력과 함께 갈 때만이 내년에 총선을 자유한국당이 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며칠 전 우리 조원진 대표 또 김진태 의원이 공동 발의해서 태블릿 PC 특검 조사를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정말이 왜 지금 뒤늦게나마 태블릿 PC를 특검하자고 지금 했습니까? 바로 그 태블릿 PC에서부터 대통령을 탄핵시킨 거짓과 선동과 업무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태블릿 PC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이 탄핵 모든 과정이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 대표 김진태 의원이 어렵게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를 받아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황교안 씨는 저 중앙일보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경선 과정에서 태블릿 PC가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자기가 얘기를 해서 불필요한 무슨 오해를 일으킨 점에 아주 송구스럽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 양반 사과 너무 좋아해요. 사과할 것 같으면 아예 과수원 농사를 짓든가 하지. 자, 조원진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을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그냥 한마디로 깔아뭉개는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 태극기 세력이 황교안이의 자유한국당과 함께 가겠습니까, 여러분? 자, 현충일날 문재인이가 6.25 전범 김원봉이를 찬양하면서 훈장을 주자고까지 얘기를 해서 우리 또 전직 의원 중에 아주 이빠른 의원 계시죠. 우리 차명진 의원이 페이스북이 되고 국회의원들 중에 이빠른 놈이 있다면 어느 한 놈이라도 문재인이 빨갱이라고 한번 얘기해봐라 했는데 이해찬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장 저 차명진이 영구 제명해야 된다고. 며칠 있으면 또 아마 황교안이 또 사과할 거예요. 이런 황교안이를 믿고 우리 태극기 세력이 내년 선거를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욕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라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 갖고 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의원 한 명이지만은 그 열정과
그 정말 애국심이 대단한 대한애국당, 여기에 태극기 세력, 이런 과정에서 배출된 젊은 신인들, 이런 사람들 모두 합치는 범보수 대연합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죠. 아예 자유한국당은 발전적으로 해체를 하고 탄핵한 놈들은 다시 도로 바른당으로 가고, 탄핵에 반대한 제대로 된 의원들과 애국당, 그리고 정말 자유민주 체제를 신봉하는 젊은 애국 청년 신인들을 모아서 새로운 정당으로 나가는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아직 선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정치 지형을 바꿀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미국에 의한 북한 평정 작업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언제 시작되느냐. 두 번째는 우리 사랑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는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서청대를 나오시는 순간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은 지각 변동을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아직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무슨 대안이 있느냐, 뭐 벌써 3년 뒤에 대권 얘기, 시기상조고 김칫국 마시는 얘기, 우리는 지켜봅시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의 유일한 대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대 복귀뿐이다. 구호 외치죠. 우리의 대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대 복귀! 원대 복귀! 원대 복귀! 대통령! 박근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모실 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